단점의 소원을 이뤄주는 시간. 안녕하세요. 화학의 요정 진이 김진희입니다. 자, 우리 16강, 15강에 이어서요. 주기율표의 성질들을 이해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기율표라는 것은 화학에서는 진짜 반드시 필수로 알아야 되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주기율표에 숨어져 있는 뜻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 주기율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전자배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전자배치의 규칙성을 보고 그 규칙성을 분석해서 주기율표의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쭉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이죠. 자, 교재 107쪽에 나와 있는 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배치들만 모아놓은 표를 다시 한번 보자면은요. 자, 우리 전자배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배치만 모아봤더니 규칙성이 한눈에 너무 잘 보여요. 같은 쪽에 묶여져 있는 원소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배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1쪽끼리 같고 2쪽끼리 같고 쭉 해서 같죠.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N은 이 원소가 속해져 있는 주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원소들의 전자배치만 보고서도 이 원소가 주기율표상에 어디에 위치하게 될 원소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하나만 예시로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4개인 바닥 상태 전자배치를 갖고 있는 원소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원소가 주기율표상 어디에 위치할까요? 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까지 있어요. 그럼 몇 주기 원소예요? 그쵸? 3주기 원소죠? 근데 마지막 껍질에 전자배치를 보아하니 S에 2개, P에 4개,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 6개인 원소예요. 그럼 몇 쪽 원소가 되는 거예요? 16쪽 원소죠? 그래서 3주기 16쪽 이렇게 좌표 찾듯이 주기율표상에서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어디예요? 3주기 그리고 16조 여기에 위치한 원자번호 16번 황해 전자배치다라는 걸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배치를 이용해보면은요, 주기율표의 의미가 파악이 잘 돼요. 자, 주기율표의 의미가 뭐냐면 같은 쪽 원소끼리는 화학적으로 성질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화학적 성질이 왜 같았냐?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배치가 같아서예요. 즉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예요. 자, 왜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이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같냐면요. 이 화학적 성질이라는 건 이 원소가 다른 물질들과 만나서 반응할 때 하는 성질들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다른 물질하고 반응할 때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사용을 잘 안 해요.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사용해서 화학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원소가 할 수 있는 반응들이 결정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1쪽 원소들은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전자 하나를 갖고 할 수 있는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슷한 반응을 하겠죠. 자, 16쪽 원소들은 바깥쪽에 전자를 6개 갖고 있죠. 그럼 얘네들은 6개 전자를 갖고 할 수 있는 반응에 참여를 해요. 할 수 있는 반응이 16쪽 원소끼리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은 족 애들끼리 비슷하다라는 내용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체외각 전자와 원자과 전자가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 둘은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는 다른 의미예요. 자, 어떻게 다르냐? 체외각 전자는 말 그대로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개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입니다.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예요. 그래서 1쪽부터 17쪽까지는 원자과 전자수와 체외각 전자수가 같아요. 하지만 18쪽은 조심해야 돼요. 자, 18쪽은 체외각 전자수는 8개인데, 자, 물론 헬륨은 예외죠. 헬륨은 체외각 전자수가 2개죠. 1주기 원소니까. 그렇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0개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8개 모두 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원소죠. 않는 전자죠. 18쪽은 비활성 기체로 가장 안정적인 전자배치를 갖고 있어서 굳이 다른 원소하고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족 원소는 화학적 반응도 안 하고요. 화학적 반응을 안 하니까 양이온, 음이온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도 없다, 0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원자과 전자수의 주기성. 그래서 이 주기성에 의해서 우리가 주기율표의 주기성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연결해 놓으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원소의 분류인데요. 다시 전체 주기율표가 또 나왔어요. 자, 이 주기율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주기, 전자껍질 수, 족은 원자과 전자수라는 거 했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바로 3족부터 12족까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자, 왜 배우지 않았냐면은요. 이 3족부터 12족은 이 그림에 보이는 거와 같이 3주기까지는 없고요. 4주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딱 보니까 3족부터 12족까지 개수를 세어보세요. 딱 10개죠. 자, 왜 10개냐? 왜 10개냐? 바로 디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1s에 2개 있고요. 2s에 2개 들어가고요. 2p에 6개 들어가고요. 3s에 2개 들어가고요. 3p에 6개까지. 딱 여기까지 하면 전자가 20개예요. 전자가 딱 20개가 채워지니까 원자 번호 20번까지죠. 여기 4s에 2개 딱 4s를 빼먹었네요, 선생님이. 3p에 6개, 그 다음에 4s에 2개, 그쵸? 요렇게 해야 20개지, 개수를 세면은. 자, 이게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원자 번호 20번 칼슘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s에 2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겠어요? 아까 3s, 3p 하고 남은 3d 오비탈이죠. 자, 3d와 4s를 보면 4s가 에너지가 낮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껍질에 먼저 전자를 채우고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껍질로 되돌아와서 d오비탈의 전자가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번부터는 여기엔 3d오비탈이 전자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교육 과정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략을 해서 주기율표를 단축해서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혹시 이제 d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는데 d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는 원소는 몇 주기 원소일까요? 4주기 원소죠. 왜냐하면 네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세 번째 껍질을 다 채우지 않고 4s로 올라가서 다시 네 번째 껍질을 채웠다가 다시 세 번째 껍질로 내려와서 다시 3d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전자는 네 번째 껍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도 4주기 원소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생략하고요. 자,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요 밑에 있는 란타넘족, 아티늄족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얘네들은 뭐냐면 여기 주기율표 중간에 보면은 57번 란타넘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스타 표시 하나 되어 있죠. 그리고 89번 악티뮴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는 스타 표시가 2개 되어 있어요. 자, 이 란타넘이 57번이고요. 그 다음에 58번이 옆에 있는 원소가 아니라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껴들어가 있는 원소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89번 악티뮴 다음에 90번은 옆에 있는 원소가 아니라 1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가고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와서 주기율표가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딱 14개거든요. F오비탈 말하는 거죠. F오비탈이 7개씩 묶어 다니니까 전자를 2개씩 넣으면은 전자가 총 14개가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F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뭐 내용에는 문제 같은 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기율표를 봤을 때 항상 뭔가 의문점이 들었을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떤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왜 있는 건지 봤을 때는 선생님 내용을 그냥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원소들을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분류는 금속원소, 중금속원소, 비금속원소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주기율표 그림에 빨간 색깔이 금속원소예요. 대부분이 금속원소죠. 파란색은 비금속이고요. 노란색, 초록색인가요? 초록색은 중금속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중금속과 금속과 비금속이 막 섞여 있으면 되게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도 가지런히 분류가 되어 있어요.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에는 금속 원소가 분포가 되어 있고 이 주기율표의 오른쪽 끝부분에는 비금속이죠. 그리고 이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중금속이 껴 있어요. 자, 이로부터 우리가 중금속의 성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은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띠는 원소들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금속의 성질도 약간 같고 비금속의 성질도 약간 같아서 애매한 애들을 우리가 중금속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상도 가운데에 껴있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애들은, 자,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애들은 1번부터 20번 원소들만 외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얘네들이 1번부터 20번 원소들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중금속인지 외워야 되는데, 자, 쉽게 외우는 방법. 중금속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붕소하고 규소. 자, 얘네 둘의 위치를 외우는 거예요. 자, 얘네 둘의 위치를 외운 다음에 얘네 둘을 기준으로 왼쪽 밑에는 금속 원소들이고 오른쪽 위에는 비금속 원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붕소, 규소 이렇게 두 개 외워놓고 자, 여기서 또 특이사항이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거. 바로 수소예요. 자, 수소는 주기율표의 가장 왼쪽 부분에 있는 원소지만 예외적으로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라는 거. 그거 조심하세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의 1번부터 20번 원소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성질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금속과 비금속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성질을 많이 내거든요. 자, 주기율표상의 위치 아까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 원소들은 자, 그림 다시 보면은 주로 이쪽에 있잖아요. 자, 1쪽 원소 플러스 1가 양이온 잘 되죠. 플러스 2가 양이온 잘 되고 13쪽 플러스 3가 양이온 잘 되죠? 자, 17쪽은 마이너스 1가 음이온, 얘도 마이너스 2가 음이온, 마이너스 3가 음이온입니다. 금속들은 주로 양이온이 잘 되고요. 비금속들은 주로 음이온이 잘 되네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는 거고요. 양이온 되기 쉽다, 음이온 되기 쉽다. 자, 예를 들어 보자면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어서 이렇게 1 플러스 양이온이 잘 되죠. 자, 왜 이렇게 양이온이 돼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옥텟을 만족하며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는 음이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자, 나머지 성질들, 금속은 대부분 고체예요. 액체인 수은 하나 제외하고. 그리고 비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입니다. 자, 그리고 금속 원소는 가장 큰 특징이 열과 전기를 잘 흐르게 하죠. 우리 금속 수저 같은 거 잘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전기 잘 흐르고 조심해야 되죠. 비금속 원소들은 그에 비했을 때 열과 전기 전소성이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속, 비금속 나눌 수 있고요. 뭐 중금속의 성질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좀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잠깐 이 주기율표를 다시 보자면 우리가 주기율표상의 원소를 금속, 비금속, 중금속으로 분류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또 분류를 하기도 해요. 자, 1쪽 원소들을 묶을 거예요. 근데 1쪽 원소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수소를 빼고 자, 수소를 빼고 나머지 금속 원소들만 묶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은 1쪽에서 수소를 뺀 나머지 1쪽 원소들. 자, 이번에는 옆에 17쪽을 묶습니다. 자, 17쪽 원소들을 묶어서 이건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요. 자, 이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 18쪽 원소들을 쭉 묶어요. 자,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비활성 기체. 그래서 알칼리 금속, 비활성 기체, 할로젠 원소 이 용어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를 또 넘기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자, 알칼리 금속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자, 알칼리 금속들은 방금 봤다시피 1쪽 원소들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누구 빼라고? 수소를 제외하고 요거 조심.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알칼리 금속이 아니죠.
자, 순서대로 적어보자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렇게 가는데 몰라도 돼요. 요 밑에 애들은 몰라도 되고 여러분은 리나 칼 요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자, 얘네들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일단 무슨 이온이 잘 되죠? 양이온이 잘 돼요. 플러스 1가 1쪽 원소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반응성이 매우 좋아요. 자, 반응성이 좋다는 게 뭐냐면 물 같은 데 들어가면 폭발적으로 수소기체를 막 발생해요. 잘못하면 폭발합니다, 진짜. 그래서 반응성이 되게 좋은 금속들인데요. 자, 이 중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더 좋아요. 리튬보다는 나트륨, 나트륨보다는 칼륨,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좋아요. 자, 근데 얘네들이 반응성이 좋다는 건 반응을 해서 양이온이 잘 된다는 거죠. 양이온이 잘 되면요, 얘네들을 양이온이 잘 되는 성질을 우리가 금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금속성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자, 할로젠 원소는 17쪽 원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17쪽 원소 순서대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성질이 어떤 성질이에요? 음이온이 잘 되죠? 어떤 음이온?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잘 돼요. F-, Cl-, Br-, I-, 17쪽 원소니까.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반응성이 좋습니다. 근데 얘네는 반응성이 위로 올라갈수록 좋아요.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1쪽 원소랑 반응성이 좋아진다. 자, 세 번째 비활성 기체. 자, 비활성 기체는 우리가 18쪽 원소들, 그래서 헬륨, 자, 네온, 아르곤, 뭐 쭉쭉쭉 있겠죠. 요 정도 세 종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얘들이 이름이 비활성 기체인 이유는 18쪽 원소들은 전자 배치가 옥텟을 만족하죠.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니까 전자를 굳이 더 얻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서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반응을 안 한다. 활성이 없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족에 따른 분류까지 맞춰봤어요. 자, 그래서 원소의 분류 내용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신 기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 여러분 내신 기초 문제들은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은 문제인 거 알죠? 그래서 스피드하게 딱딱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자, 1번 문제 옳지 않은 거 쭉 읽어보면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멘델레예프는 원자 번호 순이 아니라 무슨 순이었죠? 원자량 순이었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고요. 자, 2번. 자, 되베라는 인어의 세상 원소설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원소를 3개씩 묶어요. 자, 어떻게 3개씩?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도록, 그리고 물리적 성질이 규칙적으로 변하도록 3개를 묶어요. 자, 그래서 세상 원소 중에 중간에 위치하는 원소의 원자량은 나머지 끝에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원소의 평균 정도의 원자량을 갖는다라는 내용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리튬하고 칼륨의 원자량이 각각 나와 있으면 중간에 있는 나트륨의 원자량은 평균을 갖는다. 평균 구하면 되죠. 7에다가 39 더해서 2로 나눠주면은 23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면 되고요. 자, 3번 문제.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딱 보인다. 1번. 자, 족은 몇 쪽부터 몇 쪽? 1쪽부터 18쪽이에요. 8쪽이 아니라.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4번 문제. 금속에 대한 성질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정답은 5번이죠. 자,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같은 주기의 비금속 원소보다 최외각 전자수가 크다. 자, 우리가 주기율표를 이렇게 봤을 때 주로 중금속을 기준으로 왼쪽이 금속이고 오른쪽이 비금속이었죠. 자, 그러면 같은 주기라는 건 이렇게 같은 가로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쪽이 금속이고 뒤쪽이 비금속이니까 비금속인 원소들이 최외각 전자수가 더 많이 있는 원소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5번 문제 원자 A래요. A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네요. 자, 보니까 K의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 있고, 자, 두 번째 껍질 L 껍질에 전자가 5개 들어가 있어요. 자, 요 그림 보고 우리 몇 주기 몇 쪽 원소인지 좌표 찾을 수 있죠. 껍질이 2개니까 2주기. 근데 이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5개 들어가 있으면 원자가 전자수 5개니까
5족 원소다. 자, 이거 이렇게 전자껍질 이용해서 전자배치 말고 오비탈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원자번호 7번 질소의 전자배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기를 보니까 아이고 5번에 체크가 이미 되어 있네요. 제가 5번이 틀렸죠? 자, 왜냐면 전자배치는 2p에 5개가 아니라 s, 2s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2s에 2개, 2p에 3개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너무 쉬워요. 17적 원소 누구다? 할로젠 원소 2번이죠.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잘 됩니다. 자, 7번 문제. 자, 주기율표에 일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A, B, C, D 이렇게 원소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이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줬죠. 준금속 2종류만 외워놓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준금속이 누구예요? 2주기 13족의 붕소와 그리고 3주기 14족의 규소 이렇게 2개를 외워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 중금속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원소들은 금속 원소가 되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속은 AC, 비금속은 BD 골라주면 정답은 3번이죠. 자, 8번 문제. 3가지 원소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3가지 원소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1족 원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족 1주기 수소고 그 다음에 2주기가 리튬이고 그 다음에 3주기 원소가 나트륨이죠. 자, 공통점을 골라보면은요. 2주기 원소 아니죠. 1주기, 3주기도 있고요. 자, 1족 원소 맞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이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1쪽이라고 다 알칼리 금속인 것이 아니라 수소를 뺀 나머지가 알칼리 금속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 음이온이 되기 쉬운 것이 아니라 무슨 이온이 잘 돼요? 1쪽 원소들은 양이온이 잘 되죠. 1 플러스. 그래서 틀렸다. 그러면은 정답은 1개에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에 지금 전자배치가 나와 있는데 족과 주기를 연결하라고 했어요. 자, 전자배치 보고 옆에다가 몇 주기 몇 쪽인지 적어 볼게요. 자, 지금 1s에 2개다 라고 나와 있으면은 자, 1주기 몇 쪽이야? 2족 원소죠? 아니죠. 2족 원소라고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1s에 2개 이거 누구의 전자배치예요? 헬륨의 전자배치죠. 헬륨의 전자배치는 1s에 2개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몇 쪽이다? 2족이 아니라 그치 18쪽이다. 조심해야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자, 2s에 하나 그러면은 두 번째 껍질이니까 2주기고요. s에 하나니까 1족 원소. 자, 3번 2주기 원소인데 마지막 2주기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5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15족 맞고요. 자, 3s니까 3주기고요. s에 2개니까 2족 원소죠. 요거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얘는 18쪽이고 얘는 2족이죠. 자, 얘는 3주기에다가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총 7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17쪽이죠. 자, 그럼 여기서 틀린 게 4번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골라주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에 일부가 나와 있어요. 자, 일단 A 딱 보니까 수소라는 거 찾았죠. 그 다음에 C는 수소는 비금속이지만 밑에 있는 C는 1족 알칼리 금속, 금속 원소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15, 16, 17, 18쪽에 속해 있는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입니다. 자, 그럼 A와 C는 모두 금속 원소다. A는 수소니까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죠. 자, D는 원자가 전자수와 체외각 전자수가 같다. 자, 18쪽 원소는 원자가 전자는 0개고 체외각 전자는 8개라고 했어요. 같지 않죠? 자, B2-라고 했습니다. 자, B2-라는 건 중성 B 원자에서 전자를 2개 더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자를 하나 넣으면 얘랑 전자 배치가 같아지고 하나 더 넣으면은 여기 있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지겠죠? 자, C+는 중성 C에서 전자를 하나 제거한 거예요. 자, 전자가 하나 줄어들면은 한 칸 앞으로 당겨서 얘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전자수가 같다가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디귿 2번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자, 11번 문제. 자, 주기율표와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A하고 B하고 C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14족 원소의 원자가 전자수 쉽다. 4. 자, 2주기 원소의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자, 2주기 원소들은 전자 껍질이 2개죠. 마지막 껍질이 2개. 그래서 마지막 껍질이 두 번째 껍질.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자, 17족 원소는, 할로젠 원소는 17족 원소인데, 자, 순서대로 적어보자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외워두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원자 번호 제일 작은 애는 플로린 9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 나와요? 4 더하기 2 더하기 9 하면은 15. 정답 2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지금 원자 ABC를 바닥 상태를 전자 껍질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라고 했어요. 자, 전자 껍질, K 껍질, L 껍질 이용하라는 거죠. 자, 첫 번째 A는요, 전자 껍질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럼 K 껍질이겠네요. 근데 거기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대요. 자, B는요, 전자 껍질 2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자, 두 번째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2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려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어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전자 배치해주면 됩니다. 자, C는요. 3주기 원소. 그러면은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4개래요. 자, 여기에 전자가 들어갔다는 건 이것보다 더 안쪽 껍질인 첫 번째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꽉득 채워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K에 2개 채우고 L에는 전자를 최대 8개까지 채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배치 완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실력 향상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실력 향상 문제 1번입니다.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여러분 새쌍 원소설이 뭐라고 했어요? 원소를 이렇게 3개씩 새쌍으로 묶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묶은 거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은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현재 주기율표로 따지자면 족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1족 원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족 원소로 묶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새쌍 원소들은 이 물리적인 성질도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원자량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 원소의 원자량의 평균이 가운데 있는 원자량과 동일해야 되겠죠? 자, 새쌍 원소는 화학적 성질 비슷하고요. 자, 가의 3가지 원소는 같은 주기가 아니죠. 2주기, 3주기, 4주기 다르죠. 자, 브로민의 원자량은 염소와 아이오딘의 원자량 평균과 비슷하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기억 디귿 3번 해주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자, 역시 새쌍 원소설 관련한 문제네요. 자, 빈칸 채워보면은 비슷한 성질은 뭐다? 화학적 성질이죠. 그래서 족의 기원이 된다고 했고요. 자, 규칙적으로 변하는 성질은 밀도나 원자량과 같은 물리적 성질. 그래서 새쌍 원소는 현대 주기율표에서 모두 같은 족이죠. 화학적으로 성질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정답 2번 해주면 되고요. 자, 3번 문제 주기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빨간 색깔 부분은 금속 원소죠. 파랑 색깔 부분은 비금속 원소고요. 얘가 수소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우리 조심해야 되는 수소. 자,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껴있는 얘가 바로 준금속이죠. 자, 보기 보면은 가는 전기 전도성 있고요. 자, 나는 중금속 맞고요. 자, 다는 일반적으로 양이온이 되기 쉽다가 아니라 무슨 이온이 잘 돼? 음이온이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 문제. 자, 역시 주기율표가 나와 있어요. 자, 가는 1족 원소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1족 원소에서 수소를 빼고 그 밑에 있는 1족 원소들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알칼리 금속 맞는 말이고요. 자, 나는요 15, 16, 17쪽이에요. 15, 16, 17, 18쪽에 있는 애들은 다 비금속 원소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자, 나에 속한 원자는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모두 같다. 자,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이게 무슨 의미다? 주기의 의미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자,
자, 모두 다 2죽이니까 전자껍질 2개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자,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네요. 자, 5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원소 A부터 D가 나와 있는데 주기하고 족을 알려줬어요. 자, 우리 주기에다가 표시합시다. 자, 우리 주기율표에서 주기의 의미가 뭐예요? 전자가 들어가 있는 전자 껍질 수죠. 자, 족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껍질에 들어가 있는 원자가 전자수.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지금 A는 원자가 족이 1족이고요. C도 1족이에요. 그럼 둘이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도 비슷하겠죠? 자, 니은 원자가 전자수는 D가 B의 2배이다. 자, D는 17족이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7개인 거고 B는 2족이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2개예요. 2배가 아니네요. 틀렸고요. 자, 디귿. B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자, B가 지금 3주기 2족이잖아요. 자, 3주기 2족이면은 앞에 금속 원소죠. 자, 이 금속 원소들은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이 잘 된다고 했어요. 원자가 전자가 2개니까 이 2개를 제거하고 나면 18쪽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양이온이 잘 된다. 그래서 기억 정답이니까 1번 고르면 되고요. 자, 6번 문제 갑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A부터 D에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 배치 상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껍질의 종류와 그리고 전자의 개수를 알려줬어요. 자, 가장 바깥 껍질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종류니까요. 이게 바로 주기율표의 주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전자수, 이게 원자가 전자수 말하는 거죠. 원자가 전자수. 자, 그러면 기억. B는 3주기 원소다. 자, L 껍질까지 있으니까 얘는 껍질이 2개죠. 그러니까 3주기가 아니라 2주기고요. 자, C와 D는 같은 족이다. 자, 지금 C의 원자가 전자수 15개, 그리고 D의 원자가 전자수 15개 아니라 5개, D도 5개. 그럼 얘도 15족, 얘도 15족이라는 뜻이 맞죠? 그래서 맞았고요. 자, 원자 번호는 A, B, C, D 순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K 껍질이니까 1주기 원소고요. 얘는 L 껍질이니까 2주기 원소. 얘는 M kop질이니까 3주기 원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자 번호 순서대로 1주기 쫙 쌓고 2주기 쫙 쌓고 3주기 쫙 쌓았으니까 이 중에서 원자 번호 제일 작은 거는 첫 번째 1주기 원소에 속해 있는 A죠. 자, 그 다음에 2주기 원소에 속해 있는 B하고 C인데, 자, B하고 C 중에서 얘는 3개고 얘는 5개야. 그럼 얘는 13족이고 얘는 15족이라는 의미니까 자, 13족의 앞에 있죠? 그래서 B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C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주기에 속하는 D가 가장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이 순서는 맞았다.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4번이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 역시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요. 가나다라마 원소가 나와 있는데, 자, 얘네들 중에 A, B, C, D가 누군지를 찾아줘야 돼요. 조건을 보고서. 자, A부터 원자과 전자가 0개래요. 원자과 전자수가 0개인 원소는 18족 원소니까 바로 얘가 A가 되는 거고요. 자, 3주기 금속 원소다. 자, 지금 3주기 원소는 라하고 마인데 이 17족 마, 할로젠 원소는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얘가 금속 원소고요. B. 자, 원자 번호가 17번 여기죠. 염소. 그래서 얘가 C가 되는 거고. 자, 원소 기호가 질소. N이다. 원자 번호 7번이니까 바로 2주기 15족 원소. 여기가 질소 자리. 그래서 여기가 D가 옵니다. 자, 그럼 아무것도 매치가 안 되는 원소는 나네요. 그럼 정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부합하는 원소 A를 찾아주면 되는데요. 일단 3주기 원소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2래요. 그럼 이 몇 족 원소라는 거예요? 2족 원소라는 거죠. 자, 우리 3주기 2족 누구지? 찾아보면은 그치, 마그네슘 원자 번호 12번입니다. 그래서 N은 12가 나오네요. 자, 보기 기억. 알칼리 금속이다. 알칼리 금속은 누구예요? 리, 나, 칼 이렇게. 아니죠, 얘는. 얘 알칼리 금속 아니고. 자, A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금속이니까 맞네요.
자, 원자 번호가 N 플러스 1, 그러면 12 더하기 1, 13. 얘는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13족 원소니까 3 플러스 양이온. 잘 되죠? 그래서 니은 디귿 골라주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 몇 가지 원소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가 이러한 원자는 몇 쪽이냐? 자, 2주기 그리고 마지막 껍질에 전자 7개 있으니까 17쪽 원소. 자, 전자 2개를 잃었을 때 전자 배치가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러면은 원래 중성 원자일 때는 여기서 전자를 2개 더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중성 원자가 있는데 걔가 전자를 2개 잃은 게 이렇게 생겼대. 그럼 여기에 전자 2개를 더 더해주면 원래 중성 원자의 전자 배치가 나오죠? 자, 그럼 2P까지 전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3S에 2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몇 주기 원소? 3주기 원소. 자, 알칼리 금속 밑줄 치고, 자,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들. 자, 리, 나, 칼. 이렇게. 자, 원자 번호 제일 작은 애가 리튬이죠? 그러면 3번.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더하면은 23.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전자 배치가 나와 있는데, 자, 이 A의 전자 배치를 보고서 A와 조기 같거나 주기가 같거나 하나만 같아도 골라내면 된다는 거죠. 같지 않은 걸 고르라는 문제죠. 자, 얘는 두 번째 껍질까지 있으니까 2주기 원소고 그 마지막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1족 원소네요. 자, 얘 두 번째 껍질이고요. 두 번째 껍질이고요. 그럼 2주기 원소니까 제끼고요. 자, 3번은 3주기 원소이지만 마지막 껍질에 1족 원소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얘도 4주기 원소이지만 마지막 껍질에 전자 하나예요. 그래서 1족 원소인데 4번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자면 자, 원자 번호 18 이하인 원소 중에서 자, 기역에 속하는 원소를 모두 나타냈대요. 자, 근데 기역은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 중에 하나인데 자, 나머지 원소를 보니까 이거 뭐에 속하는 애들이죠? 비활성 기체, 18족 원소 말하는 거죠. 그럼 니은에 들어갈 마지막 원소는 바로 네온입니다. 자, 기역, 원자가 전자수 0 맞고요. 비활성 기체. 자, 니은은 네온 맞고요. 자, 기역은 비금속이다. 비금속이죠. 음이온이 잘 된다. 비금속인 건 맞는데 18족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 화학적으로 반응이 없어요.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죠. 왜냐? 이미 그 전자 배치가 옥텟을 만족하는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이온이건 양이온이건 이온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려서요. 정답은 기역 니은 하면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 12번 문제 넘어가면요. 자, 일반적으로 주기율표 왼쪽에는 금속 원소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금속 원소죠. 자, 보기 기역. 전기 전도성 있고요. 그 다음에 2주기에서 니은은 비금속 원소는 바닥 상태 원자에 2p-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 있다. 요거 맞는 말이죠. 2p에 들어가면은 2p에 들어가는 애들이 누구예요? 2s에 2개, 1s에 2개. 2p에 전자가 들어가는 애부터 원자 번호 5번이니까 붕소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비금속들은 쭉 이 뒤에 있는 원소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 체외각 전자수는 비금속이 큰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13번 문제 A부터 D 원자들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전자 배치를 이렇게 한번 나눠 볼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몇 주기 몇 족 원소인지가 좀 쉽게 보이죠? 자, A부터 얘는 두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있으니까 2주기. 자, 그 마지막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 있으니까 2족. 자, 얘도 2주기고 얘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7개니까 17족. 자, 얘는 세 번째 껍질까지 있으니까 3주기 그리고 2족. 자, 얘는 3주기고 2개, 6개 더하면 8개니까 18족. 자,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우리 어떤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해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같은 족인 원소죠. 그래서 2족, 2족 같은 족이니까 화학적 성질 비슷합니다.
자, B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요거 17쪽이니까 할로젠 원소들이죠. 할로젠 원소들은 무슨 음이온이 잘 돼요?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잘 됩니다. 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요. 이게 우리가 이온이 되는 이유는 안정한 18쪽 비활성 기체와 같은 옥텟에 만족하는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B의 전자 배치를 보면은 ES에 2개, EP에 5개예요. 여기에 전자 하나만 채워주면 이렇게 옥텟을 만족하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 들어오기가 쉽다. 그러면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요. 자, D는 비활성 기체 18쪽이니까 맞네요. 아르곤이죠. D 같은 경우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14번 문제예요. 자, 주기율표의 일부가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A, B, C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A, B는 둘 다 1쪽 원소죠. 자, 1쪽 원소에 속하니까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입니다. 같은 쪽 원소니까 성질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C는 17쪽 원소예요. 할로젠 원소죠. 할로젠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다. 맞았고요. 자, 바닥 상태에서 원자 B와 C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같다. 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미추지구. 이거는 주기율표에서의 주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B하고 C 둘 다 3주기니까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같다가 맞죠. 정답 5번이고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A, B, C, D와 관련된 A, B, C, D, E까지 있네요. 옳지 않은 내용을 골라주면 되는데 자, 5번이 정답이죠. 나머지 4번까지는 맞는 내용이고요. 자, 5번에서 뭐가 틀렸을까? 자, 바닥 상태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자, 요거 뭐라고? 주기율표에서의 주기다. 자, 근데 E는 지금 3주기고요. C는 역시 3주기예요. 그러면은 큰 게 아니라 같은 거죠. 그래서 같다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16번 문제 전자 배치가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보면 쉽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첫 번째 껍질, 자, 두 번째 껍질, 그리고 세 번째 껍질. 그럼 얘는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3주기 원소네요. 그리고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몇 개? 7개? 그러면은 17쪽 원소. 원자가 전자수가 7개면 17쪽이죠. 자, A는 바닥 상태인가 들뜬 상태인가? 자, 지금 전자 배치를 보면은 싸움 원리 잘 지켰고요. 그리고 훈트 규칙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3p 오비탈에 전자가 5개가 들어가려면 이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바닥 상태가 맞습니다. 자, A의 바닥 상태. 자, 2번 A의 원자가 전자수. 자, 17쪽이니까 원자가 전자수 7개죠. 자, A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중에 자, 그러면 같은 17쪽 원소 중에 말하는 거네요. 그럼 할로젠 원소 말하는 거죠. 자, 할로젠 원소 적어보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인데 자, 이 중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애 요거 플로린 말하는 거네요. 자, 근데 이 플로린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오비탈을 이용해서 써보래요. 자, 우리 플로린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다? 9번이다. 자, 그럼 전자 9개를 바닥 상태로 전자 배치해보자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몇 개가 들어가죠? 5개. 이렇게 정답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원소들을 같은 족 원소끼리 분류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 여러 개의 원소를 주기율표상에서의 위치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먼저 리튬은 어떤 위치에 속해 있죠? 1쪽 원소고요. 2주기에 속해 있는 원소죠. 자, 여기고.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1쪽 원소가 누가 있는지 봅시다. 자, 3주기, 4주기 1쪽 원소는 나트륨 그리고 칼륨이죠. 그래서 여기 리튬 그리고 나트륨, 칼륨은 1쪽 원소로 묶어줄 수가 있고요. 자, 산소는 16쪽 원소죠. 근데 얘는 2주기에 속해 있어요. 자, 3주기에 속한 16쪽은 황입니다. 그래서 산소와 황을 묶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로린은 17쪽 원소. 자, 17쪽 원소에 이렇게 염소까지 해갖고 같은 족으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쪽, 그 다음에 16쪽, 그리고 17쪽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8번 문제. 베릴륨하고 마그네슘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오비탈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일단 쓰려면 얘네가 원자 번호가 몇 번지를 알아야 돼요. 외워야 된다는 말이죠. 자, 원자 번호가 4번이라는 건 전자 4개 갖고 있어. 1s에 2개, 2s에 2개. 자, 마그네슘은 12번이에요. 그러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자, 전자 배치를 보니까 지금 공통점이 같은 모양의 전자 배치로 끝나고 있어요. S에 2개죠. S에 2개죠. 얘네 둘 다 몇 쪽 원소야? 2족 원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쪽 원소고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내용을 전자 배치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페이지를 넘어갑시다. 신유형 수능 열기 문제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쭉 풀어보면은 지금 표는 바닥 상태 원자 A부터 D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에너지 준위가 가장 큰 오비탈을 표현을 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에너지 준위가 가장 큰 오비탈이다 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 가지 오비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오비탈 마지막에 있는 오비탈이다 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들을 보면은 에너지 순서대로 1s 다음에 2s 다음에 그다음에 2p 다음에 3s, 3p 이런 순서대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A를 보면은 자, A는 지금 마지막에 있는 오비탈이 2s래요. 그리고 거기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대요. 그럼 얘가 바닥 상태가 되려면 이 앞에 있는 에너지가 더 낮은 오비탈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는 쌍한 원리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는 원소다라고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B는요. 마지막에 있는 오비탈이 2p 오비탈이래요. 그래서 3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1s에 2개, 2s 2개 오비탈에 전자가 꽉 차야 돼요. 자, C는 마지막에 오비탈이 3s고 거기에 2개예요. 그럼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가 차 있고요. 자, D 마지막이 3p예요. 3p에 5개네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오비탈들은 이렇게 다 전자가 들어가 있어야 바닥 상태를 만족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껍질별로 구분을 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껍질까지 있으니까 2주기 원소고, 자, 그 마지막 껍질에 전자 하나 있으니까 1족. 자, 얘도 2족인데 얘는 몇 족이에요? 2개, 3개, 5개니까 15족. 자, 얘는 3족이고 2개니까 2족. 자, 얘는 3족이고 2개, 5개에서 17족이죠. 자, 그래서 주기와 족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요. 자, 기억. B는 2주기 원소. 네, 맞네요. 자, 니은 A와 C는 모두 금속이다. 자, A는 1족 원소고요. C도 2족 원소예요. 우리 1족과 2족은 수소 빼고는 금속 원소였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D의 원자과 전자수 17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 7개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서 정답 5번으로 보면 돼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표는 지금 바닥 상태의 원자 A, W부터 Z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들을 나타냈어요. 자, 일단 바닥 상태의 밑줄을 치고요. 바닥 상태. 그리고 바닥 상태라는 거는 그럼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까 1번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썼는데 1s부터 차례대로 전자가 채워 들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4s까지 써볼까요? 자, 그리고 지금 W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이 1개래요. 이 중에 누구라는 말이야? 바닥 상태가 되려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1s의 전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1s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거나 1s의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 있죠. s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둘 중에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나 얘가 된다는 거예요. 자, X를 볼게요.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4개래요. 자, 그러면 4개가 되려면 자, 1s의 전자가 다 들어가고 2s의 전자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2P의 전자가 들어가는데, 자, 2P는 이렇게 2P, X, Y, Z 3개씩 묶어 다니죠. 근데 이 3개에 다 전자가 들어가면 전자 들어가 있는 오비탈이 5개가 되니까 3개 중에 2개에만 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바닥 상태에서 3개가 다 채워진 게 아니라 2개에만 전자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홀전자로 들어가야 바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개다. 자, 그러면 X의 홀전자 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2개죠. 그럼 n 플러스 1이 2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 n은 1이죠. 그럼 여기도 2가 되는 거고 Z의 홀전자도 1개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W의 홀전자가 하나가 되려면 뭐가 정답이에요? 얘가 정답이죠. 얘는 아니에요. 왜냐면 1S에 전자가 2개 들어가면 홀전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라는 거고. 자, Y를 찾아볼까요?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5개래요. 그럼 1S에 2개, 2S에 2개, 그리고 2P 3개에 모두 다 전자가 들어가면 되죠, 이번에는. 그러면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됩니다. 자, 근데 홀전자가 2개가 돼야 돼요. 자, 3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다 들어가면서 홀전자가 2개가 되려면, 자, 일단 전자를 하나씩 다 넣고요. 홀전자를 2개만 남기려면 여기 전자쌍을 지어주면 되죠. 그래서 전자가 4개 들어간 모형이다. 자, Z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6개예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6개예요. 그럼 2P까지 다 채우면 5개고 여기에 3S의 전자가 또 들어가야 오비탈이 총 6개가 되죠. 홀전자가 하나 있다라는 걸 보니까 3S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W부터 Z가 누군지를 다 찾았습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기억, W는 1주기 원소, 맞죠? 자, 니은은 1이었어요. 0이 아니라. 자, 디귿, W부터 Z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원자과 전자수 써봅시다. 자, 얘는 원자과 전자수 하나, 얘는 원자과 전자수 2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계속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선을 그어주면은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개이고요. 자, 얘는 6개죠. 자, 얘는 원자과 전자수 1개네요.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은 합이 12가 맞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하면은 3번을 골라주면 돼요.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일부가 나와 있는데, 자, A, B, C, D 이렇게 4가지 원소입니다. 자, 얘네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 보기 그냥 바로 볼게요. 자,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우리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하려면 같은 족 원소여야 되죠? 왜?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야지만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하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A, C는 둘 다 1족 원소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원자과 전자수는 B가 D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원자과 전자수는 족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16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6개, 15족은 5개예요. 그러면은 B가 더 큰 거네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디귿, 바닥 상태에서 D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 자, D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15족 원소예요. 자, 우리 15족 원소는 이러한 전자 배치를 가지면 되죠. 마지막 껍질에 5개 이렇게 들어가게. 근데 얘가 3주기 원소니까 요 N 주양자 수 자리에 전자 껍질, 3번째 껍질이다. 이렇게 3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 전자 배치가 아니죠. 이건 17족 원소들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5족 원소니까 이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하면은 3 몇 번이죠?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돼요. 자, 4번 문제. 표는 바닥 상태 원자 X부터 Z 전자 배치를 나타냈어요. 자, 지금 X부터 Z가 바닥 상태로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전자 배치 이렇게 구분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자, X 같은 경우에는 몇 주기 원소죠? 2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2주기 원소. 자, 그리고 그 2번째 껍질에 전자가 4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14족. 그래서 2주기 14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Y 같은 경우도 2번째 껍질까지 있는데 이 마지막 껍질인 2번째 껍질의 전자가
이 2개, 4개 다 더하면 몇 개? 6개. 그럼 16쪽이죠. 자, Z는 세 번째 껍질까지 있으니까 3주기 원소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2개 해서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14족 원소예요. 자, 그래서 주기와 족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자, 기억, Y는 3주기 원소다. 틀렸죠. 2주기 원소로 고쳐야 되고요. 자, 니은, X와 Y는 되베라이너의 색상 원소에 포함될 수 있다. 자, 우리 되베라이너에서 색상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색상을 묶었어요.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럼 같은 족 원소라는 거죠. 근데 지금 X하고 Y가 족이 달라요. 그럼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같지 않겠네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디귿, X와 Z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방금도 얘기했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건 같은 족 원소다. 자, 지금 X하고 Z는 같은 14족 원소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 디귿을 골라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5번 문제로. 자, 지금 원소가 A하고 B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A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구분선을 그어 보면은요. 얘 2주기 원소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껍질, 마지막 껍질인데 여기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거 몇 족 원소다? 1족 원소다. 자, 얘도 똑같이 껍질 2개니까 2주기고요. 자, 얘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2개, 5개 더해서 7개죠? 그럼 몇 쪽이다? 17쪽이다. 자, 그러면 얘는 1족 원소니까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애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17쪽이죠. 그럼 뭐예요? 할로젠 원소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주기하고 족만 보고서도 얘네가 어떤 원소인지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우리 2주기 1쪽이면 누구예요? 리튬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은 얘가 중성 원자니까 전자가 2개, 1개 더해서 3개죠. 그럼 전자를 3개 갖고 있는 중성 원자는 원자 번호가 3번이 원소죠. 그래서 3번 리튬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찾아보면 2주기 17쪽이면 자, 머릿속에서 좌표를 찍어보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플루오린입니다. 자, 그래서 플루오린이다 라고 또 찾아줄 수가 있는데 자, 어떤 방식으로도 찾을 수 있냐? 전자 배치를 보니까 지금 전자가 다 더했을 때 9개네요. 그럼 중성 원자일 때 전자가 9개가 갖고 있다면 원자 번호가 9번이다. 그래서 플루오린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어요. 자, 보기 기억. A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자, B는 할로젠 원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B다. 자, 지금 얘는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잘 되죠. 자,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1족 원소예요. 1족 원소들은 1 플러스 양이온이 잘 되죠. 그래서 Li 플러스와 같은 양이온이 잘 됩니다. 자, 또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은 이 전자 배치를 보면 우리가 양이온이건 음이온이건 이온이 되는 이유는 이 전자 배치가 완벽하지 않아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18쪽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함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게 쉬워요? 여기 있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제거해주는 방법이 더 쉽겠죠. 자,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전자 7개를 넣는 거예요. 자, 7개를 넣으면은 ES에 2개, EP에 5개가, 6개가 들어가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7개를 꾸역꾸역 넣는 것보다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제거하는 편이 훨씬 간편하겠죠? 그래서 A와 같은 1족 원소들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이러한 18쪽의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가져 안정한 상태로 변하려고 합니다. 양이온이 잘 되죠. 자, 같은 원리로 B는 어때요? 17쪽 원소예요. 자, 우리 17쪽 원소는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잘 된다라고 정리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F 마이너스 음이온이 잘 되는데 자, 또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자, 마찬가지로 지금 ES에 2개, EP에 5개예요. 자, 얘 근처에 있는 18쪽 원소가 이렇게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네온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변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여기에 전자 하나를 더 넣어야 되겠죠? 자, 중성 원자인데 전자 하나가 들어오니까 음이온으로 변하겠네요.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다. 그래서 디귿은 양이온이 아니라 음이온으로 고쳐주면 되니까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요. 이 주기율표에 비금친 원소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A, B, C, D가 누군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조건을 보고서. 자, 첫 번째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A와 B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 수가 같다. 자, 우리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 수는 주기율표에서의 주기를 의미한다고 배웠어요. 자, 그럼 A하고 B는 같은 주기 원소라는 뜻이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비금친 부분을 보니까 한 주기에 원소가 2개 들어있는 거는 유일하게 2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주기에 속해 있는 애가 A 또는 B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A하고 B가 사이좋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누가 A고 누가 B인지는 모르죠? 여기에 A가 들어간다면 얘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A라면은 이쪽이 B가 된다는 말인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자, A와 B는 모두 양이온이 되기 쉽다. 자, 우리 1족 원소는 플러스 1가, 2족 원소는 플러스 2가, 그리고 13족 원소는 플러스 3가가 잘 되고요. 자, 15족 원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18족 비활성 기체들은 이온이 안 되죠. 자, 그럼 봤을 때 양이온이 잘 되는 애들은 1족부터 13족에 속해 있는 이 두 종류예요. 그럼 이 두 종류에 A하고 D가 속해 있는 건데, 자, A 같은 경우에는 2주기라고 찾았죠. 그럼 얘가 A네. 그럼 얘가 B가 되는 거고. 그럼 이쪽에 들어가는 애가 D고요. 자, 나머지 하나 남은 애가 C로 이렇게 자리를 찾아줍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 A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자, A가 금속 원소잖아요. 자, 우리 금속과 비금속을 찾는 방법은 중금속의 위치를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자, 중금속은 여기 있는 붕소와 2주기, 3주기, 14주기에 있는 규소죠. 자, 얘네 둘을 기점으로 이쪽에 있는 원소들은 금속 원소, 요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 자, 그러면 얘는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원자과 전자수의 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는 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C는 16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 6개. 자, D는 2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 2개. 자, 비를 구하면 3대 1이죠? 그래서 맞는 보기. 자, 디귿. 홀 전자수는 C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C는 홀전자수의 개수를 세려면 우리가 족별로 홀전자의 개수를 외워두면 된다고 했어요. 자, 1족 같은 경우는 홀전자가 몇 개가 돼요? 1개. 얘는 0개. 얘는 1개, 2개, 3개, 2개, 1개, 0개.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죠. 홀전자의 개수. 자, 이 홀전자의 개수는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자, 1족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S오비탈에 S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는 원소잖아요. 얘가 2주기면 2S가 되는 거고 3주기면 3S가 되는 거고 4주기면 4S가 되는 거죠. 홀전자가 하나죠. 자, 2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S오비탈의 전자가 2개 들어가죠. 홀전자가 1개입니다. 자, 13족은 이제 P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요. 자, 2P가 2주기면 2P, 3주기면 3P, 4주기면 4P죠. 자, 1주기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P오비탈이 1P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쪽에 P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면은 홀전자가 하나 되죠. 자, 14족은 여기서 전자를 하나 더 넣어요. 그러면 홀전자가 2개죠. 자, 15족은 하나 더 넣어서 3개죠. 그래서 최대 홀전자 수는 3개까지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족은 이제 전자쌍으로 짝지어줍니다. 그럼 홀전자가 2개가 남아요. 17쪽 하나 또 짝지어주면 하나가 남죠. 18쪽 다 짝지어줘서 모두 다 전자쌍, 그래서 홀전자는 0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족끼리는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배치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결국 홀전자의 개수도 다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전자 수를 외워두면 문제를 훨씬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홀전자 수가 C가 D보다 크다,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C가 지금 16족이니까 홀전자 2개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속해 있죠. 그러면은 15족이니까 홀전자가 3개네요.
그러면은 B가 더 크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만 골라주니까 1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갑니다. 자, 7번 문제. A, B, C, D가 좌표상에 찍혀져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의 X축을 보니까 주양자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주양자수는 뭐를 의미하죠? 주기율표에서의 주기를 의미하고, 자, 원자과 전자수가 Y축에 나와 있는데 원자과 전자수는 주기율표에서의 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읽어보니까 지금 1주기의 1족 원소죠. 얘는 1주기의 1족 원소. 자, B는요, 2주기의 원자과 전자수가 5개면 15족 원소가 되는 거예요. 15족. 자, C는 3주기죠. 그리고 똑같이 원자과 전자수 5개 갖고 있어요. 그럼 15족. 자, D는 3주기 원소이면서 원자과 전자수가 1개니까 1족 원소. 자, 그럼 기억. A는 1족 원소다. 맞는 말이고요. 자, B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자. 자, 우리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어때야 된다고 했어요? 같은 족이면 되죠. 자, 왜 같은 족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B하고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왜냐면 같은 족이고요. 자,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5개로 같잖아요. 그러면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 D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D 같은 경우에는 3주기 1족이에요. 알칼리 금속이죠. 금속. 우리 금속 그리고 1족 원소들 무슨 이온이 잘 돼요? 양이온. 특히나 얘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이 되기 쉽다. 자,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해가지고 3번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조건이 나와 있고요. 자, 이 조건에 맞는 원소들을 내용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A는 알칼리 금속이다. 자, 우리 알칼리 금속의 정의가 뭐였어요?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이죠? 그래서 얘는 1족 원소다. 자, 그럼 보기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자, B는 할로젠 원소다. 할로젠 원소는 17족 원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할로젠 원소를 묶어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할로젠 원소 그러면은 니은 보기에 A와 B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A는 1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 하나고요. 자, B는 17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 7개죠. 그럼 둘이 더하면은 합이 8개가 맞습니다. 자, 디귿. B는 2주기 원소이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보기 조건들을 또 보자면요. 자,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주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A의 주기가 B의 주기보다 크다는 거죠. 주기율표상의 밑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A의 원자과 전자수의 주양자수는 3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3주기지. 자, 그러면은 이 A 같은 경우에는 3주기 1족이네요. 그럼 누구예요? 3주기 1족? 나트륨 말하는 거고 원자번호 11번. 자, 그럼 B는 주기가 A보다 작으니까 3보다 작다는 건 2주기나 1주기라는 거죠. 근데 지금 B가 누구였어요? 17족 할로젠 원소였어요. 자, 여러분 1주기에 17족이 있어요? 없죠. 1주기에는 1족과 18족만 존재합니다. 17족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17족 원소가 되려면은 1주기가 아니라 2주기 원소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B 같은 얘는 A고요.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2주기 17족. 자, 그래서 얘는 이제 2주기 17족이면 누구죠? 플로린 말하는 거죠. 원자번호 9번. 자, 그럼 디귿. B는 2주기 원소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해서 5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문제풀이를 주기율표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기율표 내용들 잘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풀이에 이제 오답 체크까지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자배치와 관련한 이 주기율표의 내용, 그리고 이 주기율표의 주기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은요, 우리 2단원 끝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연결되고 있어요. 자, 전자배치 앞에서 했죠. 자, 그 전자배치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기율표의 의미를 이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주기율표의 이 의미, 바로 주기성을 가지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까지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이 내용 하나하나도 다 중요하고요. 얘네들이 연결되어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제 단원 복합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번 강의 끝나기 전에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더 짚어보고 갈 건데요. 자, 이 주기율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전자배치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자배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1번부터 20번 원소까지 요 밑에 생략되어 있는 칼륨과 칼슘까지 전자배치를 이렇게 전자 껍질에 해놓고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중요한 내용. 자, 주기율표에서의 주기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주기는 바로 얘네들의 전자 껍질 개수라고 했죠? 전자가 들어가 있는 껍질의 개수. 그래서 일주기 원소 같은 경우에는 딱 원소가 수소 원소와 헬륨 원소 두 종류인데 모두 다 전자 껍질이 첫 번째 껍질에만 전자가 들어가 있죠. 바닥 상태일 때. 자, 근데 헬륨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2족 원소가 아니라 1번 다음에 바로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주기율표상에서의 위치가 18쪽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왜 얘가 18쪽이에요? 바로 얘가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이죠. 화학적인 성질이 2족 원소랑 비슷한 것이 아니라 18족 원소랑 비슷하기 때문에 주기율표상에서의 위치를 여기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2주기 원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뭐예요? 전자 껍질을 모두 다 2개씩 갖고 있다라는 점. 3주기 원소는 3개씩. 그럼 4주기 원소는 전자 껍질을 4개씩 갖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족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 족은 바로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 원자과 전자수에 따라서 족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족 원소들은 모두 마지막 껍질에 전자를 하나씩, 그리고 2족 원소는 2개씩. 그래서 각 족별로 원자과 전자수가 같죠. 자, 왜 원자과 전자수가 같게 되냐면은요. 자, 우리가 같은 족에 났다는 건 얘네들이 화학적으로 성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성이 반복되는 의미였잖아요. 자, 화학적으로 성질이 같으려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왜냐? 우리 화학적으로 반응을 할 때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비슷한 화학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건 즉 화학적으로 성질이 같다. 자, 근데 18쪽을 보면은요.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2개고 얘는 8개고 얘는 8개예요.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가 0개라고 하죠. 왜냐면 2개가 있든 8개가 있든 이 마지막 껍질이 2개, 8개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은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화학적으로 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비활성 기체.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으니까 0개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주기율표에서의 주기와 족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우리 교재에 있는 주기율표하고도 우리가 연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배치가 같은 족에서 같죠. 같은 족끼리 공통적이죠. 이게 곧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은 곧 화학적 성질이 같다는 걸 의미하고 자, 따라서 같은 족 원소들은 마지막 껍질의 전자 배치가 동일하니까 화학적으로도 성질이 같다라는 거 그런 내용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 1s에 2개가 있다. 자, 1s에 2개 있는 전자 배치 이거 헬륨의 전자 배치죠. 자, 근데 얘는 사실 누구의 어떤 부분과 전자 배치가 비슷하게 보여요? 2족 원소들과 전자 배치가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위치를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1s에 2개가 들어가 있는 이 전자들은 활성이 없죠. 비활성 기체.
그래서 성학적인 성질이 누구랑 비슷하다? 2쪽에 있는 원소랑 비슷한 것이 아니라 18쪽에 있는 나머지 밑에 있는 원소랑 비슷해요. 그래서 위치를 여기다가 위치해야 된다는 거. 원자과 전자수가 0개라는 거. 그 점까지 주의해서 이렇게 전자 배치와 주기율표의 의미를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을 잠깐 선생님이 언급을 하자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을 배워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이라고 하냐면은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바로 유효핵전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중요한 키워드 3개를 딱 써봤는데, 자, 이 3개 중에 원자 반지름만 뭔가 좀 익숙해 보이고, 나머지 용어들은 처음 듣는 용어죠. 유효핵전화, 이온화 에너지.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과학 공부를 해왔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 보는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내용들인데, 자, 이 유효핵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는 지금 앞에서 배운 우리 주기율표의 주기성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은, 자, 이 주기율표 상에서 이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원소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뭐 아니면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런 걸 비교를 할 거예요. 자, 또 주기율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갈수록 마찬가지로 얘네 이 요소들이, 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이 요소들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 주기적인 성질의 내용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전자 배치 일단 잘 해야 되고, 자, 그 전자 배치 이용해서 이 주기율표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얘네들의 성질을 우리가 계속 비교하는 내용을 쭉 2단원 끝까지 연결을 하도록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배운 내용까지 잘 마무리가 싹 돼야 이제 다음 강의에 배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은 지금 2018년도 새해에 EBS에 이제 와가지고 처음으로 찍는 강의가 되었거든요. 자, 우리 새해가 되면은 다들 새해 소망, 새해 다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이 새해 다짐을 하는데 이 새해 다짐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음 먹은 일이 3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박약한 의지를 너무나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사자성어를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3일을 가지 못해 그 다짐이? 그러면 그 다짐을 3일마다 다시 하면 되잖아. 그쵸? 3일마다 새롭게 의지를 다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여러분 1강부터 지금 몇 강이죠? 16강까지 왔는데 1강에 처음 첫 강의를 들을 때 했던 다짐들 생각이 나시나요? 자, 그 다짐들을 갖고 16강까지 온 것도 너무 대단해요. 근데 여태까지 온 것보다 우리 앞으로 더 들어야 되는 강의가 많이 남았어요. 아직 절반 조금 못 왔잖아요. 자, 그래서 의지를 다지고 우리 새해도 밝았으니까 새해 복도 많이 받고 의지를 다져서 우리 완강을 목표로 해서 더 열심히 달려보자 라는 말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새해 복 다 많이 받고요. 우리 완강까지 이 강의 놓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하고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